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포츠 산업 토크 대자보 지금 시작합니다. 그라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돌아온 농구쟁이 글스산 1학번 최창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스산 야구쟁이 19학번 김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스산 배구쟁이 고소연입니다. 와. 네, 저희가 저번 주제에서 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다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언급도 조금 했었는데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그때 최종 순위 3위를 예측했었죠. 맞아요. 네, 실제로 3위를 기록했고 우리 선수들 정말 멋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서 네. 저희도 모두 감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소연 씨는 어떤 종목 가장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배구를 가장 기대를 했어요. 배구쟁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장 재밌게 봤던 스포츠는 야구였어요. 야구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조금 뭐 우승 후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한번 봐볼까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롯데 윤동희 선수한테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야구가 재밌더라고요. 또 우승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금메달도 따고. 우승했죠. 그래갖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야구를. 네, 그럼 혹시 성민 씨는 이번 아시안 게임 어떤 종목을 가장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를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야구보다는 저는 이번에 e스포츠를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중에서 특히 LOL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고, 네, 그 e스포츠에서 이제 LOL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종목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고,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성민 씨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도 저도 이번에 e스포츠 경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맞아요. 네, 금메달을 따서 또 그동안 저처럼 e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렇게 방송으로 e스포츠를 접하고 또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또 e스포츠 산업과 리그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스포츠와 관련된 이슈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e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e스포츠가 크게 성장했잖아요. 또 그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e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고 또 국민들이 이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또 e스포츠 산업이 가장 촉망받는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 e스포츠에도 또 말하지 못할 그런 발전을 가로막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민 씨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발전을 가로막는다기보다는 살짝 그냥 우려되는 점은 워낙 이게 중국 리그랑 저희 나라 리그랑 좀 많이 이렇게 좀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리그가 저희 나라 선수를 막 빼가지 않을까 엄청난 고액 연봉을 주고 너 우리 리그로 와라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선수들의 연봉이 너무 높아져서 그 연봉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구단들이. 네, 그래서 이 구단들이 천문학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면서 구단 비용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적자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페이커 선수가 연봉이 공개됐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20억 되지 않을까요? 20억 정도. 20억? 네. 저는 조금 더 해갖고 왜냐면 좀 20억이 좀 낮은 것 같고 한 50억? 50억 정도. T1 구단과 맺은 계약에서 100억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실 그 100억 원에서는 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딱 그 계약서에만 된 거다 보니까. 근데 선수 한 명에 100억 원이란 수치가 사실 공감이 잘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냐면 프로농구 최고 연봉자가 김선영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8억 받고요. 그다음에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인 구적 선수가 20억. 네, 그다음에 프로 배구 최고 연봉자인 한선수 선수가 10억 8천. 그리고 프로축구 최고 연봉자가
김진수 선수인데 김진수 선수가 14억 7천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되게 크게 나네요. 네, 거의 뭐 4대 스포츠 리그의 최고 연봉자와 비교해도 5배에서 12배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연봉, 그러니까 정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연봉을 어떻게 구단에서 좀 막고 협회 차원에서 좀 구단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샐러리 캡 제도. 샐러리 캡. 네. 샐러리 캡 제도는 이제 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샐러리 캡 제도에서 혹시 잘 아시나요, 소연 씨? 샐러리 캡 제도요? 네. 알죠. 왜냐면 지금 사실 4대 리그에 샐러리 캡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샐러리 캡이란 이 용어를 이제 두 개를 합친 건데 이 샐러리라는 임금이랑 캡이라는 이제 한도를 섞어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몸값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팀 연봉 총액에 이제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샐러리 캡이 언제 처음 도입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식축구지 않을까요? 미식축구, 그 미국의 미식축구요? 네네네. 네,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저 네. 농구쟁이다 보니까 농구를 메고 나가겠습니다. 농구요? 네. 그럼 미국의 NBA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국의 NBA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역시. 이게 샐러리 캡이 꼭 해소하고 이제 팀 간의 재정 차이로 인한 실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샐러리 캡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FA 시장 과열을 통해 이제 몸값 상승 현상을 이제 최소화하고 또 이제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제 상한선을 두고 있으니까 많은 스타 선수를 이제 한 팀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팀의 독주를 막고 이제 그로 인해서 리그 전체의 경기력을 평준화하고 이제 팬들에게는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경기 관람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혹시 단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더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해외 구단이 있다면 그 선수가 이제 해외 리그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샐러리 캡의 뭐 흔히 장점이라고 말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팬들을 위한 장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구단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제공하는 구단 차원에서는 장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될 수도 있어가지고 또 샐러리 캡에 대한 또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샐러리 캡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샐러리 캡이란 제도가 사실 뭐 좋게도 평가할 수 있고 나쁘게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구단 각 그 종목의 사례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배구, 야구 그리고 농구 이제 각 세 개 스포츠에서 샐러리 캡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샐러리 캡에 이제 해당하는 이슈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혹시 먼저 창림 씨 혹시 농구 샐러리 캡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농구 샐러리 캡을 한 단어로 말을 해보자면 이제 형님, 가장 맏형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네, KBL은 이제 1997년 리그 도입부터 샐러리 캡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이제 올해 기준 2023-24 시즌에는 28억 원이 됐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2억 정도 상향이 된 건데요. 그렇죠. 네, 원래는 또 KBL이 기존에는 절대로 총액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드캡 제도를 적용해 왔었는데 2020년, 2021년 시즌부터는 초과금을 이제 납부하는 조건으로 샐러리 캡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소프트 캡 제도를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돈을 얼마든지 더 투자하겠다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슈퍼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한 구단의 스타 선수, 연봉을 많이 받는 스타 선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제는 구단에서 의지만 있다면
초과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스타 선수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퍼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KBL의 소프트캡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억 원이 상한선이고요. 네. 10% 이하로 그 금액을 넘는다면 30%의 금액을, 그리고 10%에서 20% 정도까지는 40%의 금액을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20% 초과 시 50%의 금액을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네. 납부하는 형식으로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FA 계약이 모두 다 종료가 되고 구단도 이제 연봉 협상을 다 마무리했는데 SK는 28억을 조금 넘긴 금액으로 106%의 셀러리캡 소진율을 보여줬고요. KCC는 이제 거의 110%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LG는 딱 100%를 채웠고요. 가장 낮은 구단은 한국가스공사로 69.2%. 69점. 네, 밖에 소진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SK와 전주 KCC는 이제 기존 납부 금액을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발전 기금을 내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SK와 KCC는 그 대신 슈퍼팀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KCC와 같은 경우에는 전 포지션의 국대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해서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그런 팀으로 좀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또 맏형님 같은 짬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배구 이제 셀러리 캡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부, 여자부도 이제 같이 다룰 예정인데 이제 2005년도에 남자부가 시작을 했고 이제 2005, 2006 시즌 때 이제 여자부도 이제 같이 셀러리 캡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부는 이제 10억 3,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사실 셀러리 캡뿐만 아니라 이제 옵션 캡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거든요. 혹시 옵션 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수 옵션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잘 감이 잡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셀러리 같은 거는 이제 연봉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연봉 외에도 다른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또 제한을 두는 게 옵션 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봉만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제한을 둬가지고 정말 강력한 하드캡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연맹의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리 캡은 41억 5천만 원이고 옵션 캡 같은 경우에는 16억 6천만 원이어서 이제 총액이 58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부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량인 19억. 셀러리 캡 19억이고 이제 옵션 캡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인 6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합치면 25억 원인데 아까 말했듯이 58억 원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좀 여자부가 남자부랑 비슷하게 하려고 승리 수당이라는 걸 이번에 추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승리 수당을 추가해도 3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남자부는 58억 원인데 여자부는 이제 28억 원으로 이제 셀러리 캡이 이제 측정이 되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여기서 또 하나 특별한 제도가 있는 게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의 상한선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 안에서 팀 안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제한도 있는 개인 거예요. 연봉 상한선. 개인 연봉 상한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최대 연봉의 25%를 받을 수 있고 옵션의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19억에 25%, 6억 원에 50%를 해가지고 그걸 합쳐버리면 여자부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 7,50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도 이제 FA가 다 계약이 끝났고 연봉 협상도 끝났는데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연경 선수랑 박정아 선수가 아까 말했듯이 최대 셀러리 캡과 이제 옵션 캡의 최대 금액을 받아서 7억 7,500만 원을 받고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선수 선수가 셀러리 캡으로 7억 5천만 원, 옵션 캡으로 3억 3천을 받아서 이제 10억 8천만 원이라는 이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의아한 게 남자 배구 선수들의 연봉이 훨씬 높은데 사실 인기는 여자 배구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다룰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조금 말이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기다려야겠군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민 씨는 네네. 또 야구쟁이니까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잠깐 본 것 같은데 KBO가 샐러리 캡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네, KBO 샐러리 캡은 2023년 시즌부터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맏 형님 그리고 작은 형님과 다르게 네, 가장 늦게 샐러리 캡을 도입한 막내네요, 막내. 네, 막내죠. 네, 막내 이제 스포츠답게 이제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2023년 시즌부터 이제 샐러리 캡이 도입이 되면서 소프트 캡이 적용이 되어서 농구와 같이 이제 오버페이 되는 금액만큼은 이제 사치세로 네. 네,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경고를 받는 식으로 음. 샐러리 캡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 시즌의 상한액 산출은 2021년 그리고 2022년 시즌의 상위 40인 선수들의 연봉 120%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114억 2,638억 8만 원이 나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억 2,638만 원으로 집계가 엄청 되었습니다.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KB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농구나 아니면 배구보다 이제 선수들도 많고 맞아요. 네. 산업 규모도 네, 크다 산업 보니까. 규모도 네, 많이 네, 크다 맞아요. 보니까 좀 많이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눈여겨 봐서 봐야 할 부분은 신인 선수나 외국인 선수들은 일단 이 샐러리 캡에서 제외가 되어서 따로 산출이 되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그 산출이 되는 이유는 먼저 이제 KBO의 이제 FA 계약을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KBO FA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2년에 이제 SSG의 김광현 선수가 이제 SSG와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서 이제 4년 총액 151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FA 계약에는 이제 계약금도 있고 연봉도 있고 옵션도 있고 다양한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FA 계약 첫 해에 연봉 그리고 계약금을 무려 81억 원을 받았습니다. 81억 네, 원이요. 8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계약금이 이제 계약 총액의 절반이 넘는 수치를 이제 갖는 특성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 연봉 산출은 단순 연봉뿐만 아니라 연봉 그리고 실수령한 이제 옵션 그리고 계약 연도로 나눈 평균 계약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KBO에서는 샐러리 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계 리그의 또 소프트 캡과 하드 캡 제도를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소연 씨가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배우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면 사실 가장 샐러리 캡의 가장 큰 지금 이슈라고 하면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제도가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말이 많을 테지만 배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막 가장 뭐 그렇게 트렌드 이슈가 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남자부와 여자부의 이제 샐러리 캡 차이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됐냐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남자부 샐러리 캡을 25억 원을 책정을 하고 1년에 1억 원씩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자부는 14억으로 책정을 하고 향후 2년간 동결된 조건으로 또한 또 아까 말했듯이 선수 한 명이 총 연봉의 25%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의해서 김연경 선수, 저희가 모두가 아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어요. 여자 배구 샐러리 캡, 남자 배구 샐러리 캡 차이가 너무 난다. 왜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뒤처지고 있을까? 이런 제도라면 한국 리그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 선수의 이 SNS 발언으로 인해서 이 파장이 아주 일파만파로 이제 번지게 됐고 이게 남녀 차별이라는 이제 예민한 프레임까지도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거 진짜 안 좋은 문제인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셀러리 캡이라는 거는 이제 연봉이라는 거는 이 프로 리그, 프로 스포츠의 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야구, 농구, 배구가 다 다른 거고 또 그 안에 이제 선수도 다 다르고 선수의 뭐 명수나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른 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면 여자부가 남자부에 비해서 인기가 많아진 지가 지금 몇 년째 한 3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셀러리 캡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라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25% 제한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살짝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게 이걸로 막 남녀 차별 좀 문제가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사실 아까 말했듯이 남자부와 여자부 선수는 동일해요. 이제 7개 구단이고 이제 총 등록 선수 남자부는 111명,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6명. 그러니까 뭐한 5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아까 네네. 말했듯이 그 셀러리 캡에 대한 그 상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100명 정도의 선수한테 줘야 되는데 스타 선수한테만 이제 몰빵을 해버리면 나머지 선수가 너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선을 두는 것까지는 사실 저도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셀러리 캡을 올리는 게 낫지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샐러리 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와 실질적인 수입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거의 3년 전부터 여자부의 시청률이 남자부를 넘은 지 훨씬 넘었고 관중수 같은 경우에도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작년 시즌 남자부는 21만 4천 명을 동원을 했고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34만 7천 명을 동원을 했어요. 13만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이제 이 같은 수치는 1819 시즌에 비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약 34%가 하락하는 비율이었고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1819 시즌에 비해서 38%가 증가한 수치였어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평균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남자부는 0.62%,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에 2배인 1.23%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말이 나왔던 게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6개 구단밖에 없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남자부의 구단이 더 많고 경기 수도 많으니까 남자가 더 받는 게 맞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여자부도 하나가 더 생겼어요. 페퍼가 생겼죠. 네, 페퍼저축은행이 생겨갖고 이제 동일하게 7개 구단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선수도 남자는 이제 111명, 여자 같은 경우는 106명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셀러리 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맞나 라는 좀 논란이 있고 또 이거에 조금 비례해서 상금도 차이가 나요. 정규리그 시즌 그 상금이고 이제 포스트 시즌 그 상금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셀러리 캡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부의 인기가 많이 올라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셀러리 캡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고 다행히도 이제 뭐 다행이라기보다는 이제 협회 측도 이를 조금 반영해갖고 이번부터 이제 승리 수당 아까 말했듯이 3억 원을 이제 추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자 선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씩 꼭 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농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농구에서는 이제 국내 선수 샐러리 캡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28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로 외국인 선수와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는 또 따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당 2명 보유하고 코트에는 1명 출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합산해서 세후 최대 90만 달러. 90만 달러. 약 하나로 한 12억 정도를 12억.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데요. 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만 달러입니다. 8억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아시아 쿼터 선수의 경우에는 최대 한 선수당 16만 달러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요. 16만 달러는 2억 1,300만 원 정도? 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컵 선수의 연봉 상한선을 대폭 상승시키거나 이 규제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KBL에서 외국 용병 선수의 그런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의존도가 많이 큰 네, 거. 의존도가 엄청 크기도 하고 또 흥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봉 상한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아시아 리그로 진출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뭐 연봉 상한선이 없는 B리그나 일본의 B리그나 중국의 CBA 리그 혹은 뭐 대만의 T1 리그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NBA 출신의 정말 유명한 선수들도 아시아 리그를 요즘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KBL 구단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물론 뭐 외국인 선수 용병의 상한선 제도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KBL의 좀 더 흥행을 위해서는 이 연봉 상한선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폐지시키는 게 오히려 구단의 인기와 그다음에 또 나아가 리그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쿼터 상황도 비슷한데요. 혹시 아시아 쿼터가 뭔지 아시나요? 대표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대표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래요? 아시아 쿼터 선수는 뭐냐면 일본 네. 그리고 필리핀 등의 이제 아시아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 아시아 선수는 한국 리그에 진출해도 해외 용병 선수로 취급하지 않고 국내 선수로 취급하는. 국내 선수로 취급받아요? 네. 그래서 뭐 팀당 아까 한 명 외국인 선수 출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명 외국인 선수 출전에다가 아시아 쿼터 선수 한 명 더 뛸 수 있는 거죠. 네, 한국 선수들보다 뭐 거의 필리핀은 뭐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서 필리핀 선수가 지금 10개 구단 모두에 다 유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듯 필리핀 선수를 위주로 해서 아시아 쿼터 선수를 영입해서 10개 구단이 모두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아시아 쿼터 선수의 연봉 상한선도 낮아도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인당 2억 1,300만 원. 네. 사실 일본이나 뭐 필리핀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지만 그 선수들 또한 이런 규제 때문에 한국 리그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울산 모비스에서 뛰었던 아바리엔토스 선수라고 필리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KBL에서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시즌만 뛰고 바로 또 해외로 떠난 이유가 이 연봉 상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봉 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타 리그로 떠나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좋은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선수를 타 리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적절한 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런 셀러리 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셀러리 캡 제도가 없는 일본 B리그로 향하는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일본 리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선수들을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대성 선수도 이제 일본 B리그로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 7명 정도의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바로 또 일본 B리그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보면 KBL의 경기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아시아 쿼터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 그리고 국내 선수 셀러리 캡 제도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라는 게 금액을 좀 올리자는 의미인 거죠? 네, 금액을 올리고 또 뭐 B리그나 CBA 리그나 T1 리그는 이제 셀러리 캡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자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없애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는 구단과 안 하는 구단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셀러리 캡의 이 존재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이 타팀 간의
이런 차이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사실 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도 어떤 팀은 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떤 팀은 아니야 나는 투자를 많이 못한다 라는 팀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샐러리 캡의 제도가 없어지면 특히 정말 이 실력 편차가 엄청난 외국인 용병 또 아시안 쿼터제에서 만약에 샐러리 캡을 없애게 되면 국내 선수의 샐러리 캡을 없애는 것보다 더 심한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또 국내 프로 그 리그를 흥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선수들이 좀 오기 위해서는 좀 이 연봉 상한선을 높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당히가 좋겠네요. 네, 사실 적당히가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적당히는 저희가 스포츠 산업에 진출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막둥이 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막둥이 야구쟁입니다. 네. 야구는 이제 2023년부터 샐러리 캡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받는 연봉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연봉 받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스타 선수의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김광현 선수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 김광현 선수가 이제 연봉 플러스 계약금 131억 원에 옵션이 20억 원에서 151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첫 해 연봉 81억 원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2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3년도에 이제 시작되는 샐러리 캡 때문에 첫 해 연봉을 81억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스타 선수의 오버페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 네. 2023년에 이제 많은 이제 스타 선수들이 이제 상당 규모의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계약금과 연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타 선수들이 이제 대형 계약을 따르게 되면은 이제 다른 백업 선수들이나 신인 선수 그리고 조금 이제 2군 선수들의 파이는 줄어드는 게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이제 연봉 수치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게 처음 이제 시도되는 샐러리 캡이다 보니까 선수들한테도 익숙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제도로 인해서 이제 좀 피해를 보는 선수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일시적인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고치지 못할 보질병이 될지는 미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계속 고액 연봉을 받고 이제 조금 백업 선수들은 좀 안 좋은 연봉을 받는 것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이런 관행을 고착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배구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선수 상한제가 있어서 어떤 한 선수가 연봉의 특정 퍼센트를 넘지 않는 그 정도 연봉을 받는 것으로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야구에도 이와 같이 개인 상한제를 좀 도입을 해서 스타 선수가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 연봉 이제 시스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외국인 선수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O의 샐러리 캡에는 외국인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농구와는 이제 산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3인 총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0억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봤을 때 김광현 선수가 150억을 넘는 금액을 받는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사회에서 좀 이게 회의안으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3인 400만 달러가 유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농구와 같이 야구에서도 용병 선수의 이제 그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리그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3년에 부진했거나 아니면 부상당한 선수 용병 선수를 이제 기존에 뛰던 그 용병 선수로 교체를 하거나 리턴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3인 400만 달러로 이제 샐러리를 이제 규제를 한다면
이제 구단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떨어지고 네, 이는 또다시 이제 리그 수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용병 네, 셀러리 캡은 농구와 같이 상승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농구, 야구, 배구에 대한 이제 셀러리 캡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스포츠 산업계에서 셀러리 캡 도입이 진행되고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이즈가 또 다른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미디어의 특성처럼 스포츠 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된 셀러리 캡으로 인해 다양한 이제 이슈들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노이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야구쟁이, 농구쟁이, 배구쟁이가 셀러리 캡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셀러리 캡이 이제 각 스포츠 리그 상황에 맞게 보완을 하고 셀러리 캡의 이제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 나가면 더 나은 스포츠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나요?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희는 농구쟁이 최창림, 야구쟁이 김성민, 배구쟁이 고소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글바!